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비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그래요. 오늘이요, 개미와 배짱이 4편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꼭 몇 편입니다, 몇 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혹시 강의를 계속 시청해서 이어오시다가 빼먹은 그런 강의를요 꼭 빠지지 말고 들으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캔들이라는 것은, 자,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양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에 한번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전국에. 그죠? 예. 저 어렸을 적에는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각 집안마다, 그죠? 각 서랍에 항상 양초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복합 캔들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캔들로 이용한 어떤 전체적인 추세라든가 그 강의가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큰 십자형 캔들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어떤 잉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샛별형, 석별형 자체가 상단에 있느냐 하단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실 거는 캔들은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충격적인 발언이냐고요? 예,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그저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래요. 주가와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주가와 거래량. 과연 그럴까요? 그래요. 주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그때그때 달라요. 예, 다릅니다. 예, 장중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직접 눈으로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래소 전산팀에서 코스콤에서 조금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씀을 제가 경고성 멘트 날립니다. 그래, 지금 프로야구에 또 가을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야구의 인기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예, 그래요. 600만 관중의 시대를 맞은 프로야구의 백미. 그래요. 이제 다시 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코리안 시즌이. 자, 제 학창 시절에는 프로야구가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고교 야구였죠. 상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결국에는 80년대 초반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 들어오시면서 프로야구가 창단이 됐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르러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야구가 시들하다가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나 어떤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적인 어떤 월드베이스 어떤 게임에서 보면요, 우리가 무슨 우승하잖아요. 우리 저력 대단하죠. 그래요. 미국 역사가 제일 길겠죠. 그 다음에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야, 그래요. 자, 이런 시즌만 되면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하고 아주 사실 야단입니다. 지금도 아마 야구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요 시간만 좀 빼놓고 꼭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야구의 기록을 보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바로 타자의 타율인데요. 그러니까 3할 때만 치면 강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타자가 타석에 10번을 들어서서 3번만 안타를 치면 이거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강타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방망이는 둥글어요. 그리고 야구공도 둥굽니다. 그래서 어떤 둥근 야구 방망이와 둥근 공과의 어떤 정확한 중심이, 캔들도 중요하죠, 중심이. 중심이 정확히 잘 맞아야만 안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빗맞으면 파울 타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령이 필요하겠죠. 야구에서. 그 중에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공을 고르는 겁니다. 자, 소위 그럼 선구안 이러거든요. 선구안이 아니고 선구안 이러는데요. 그거를 영어로 배팅 아이 그러거든요. 배팅 아이. 그러니까 아이는 눈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투수가 던진 공의 어떤 코스라든가 어떤 구질 또는 어떤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단하는 타자의 능력을 일컫는 말이 바로 배팅 아이, 선구안이라 한다. 자,
이 선수가, 이 선구안이, 이 타자가 3할 때의 어떤 그 타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배팅하기가. 예, 그래서, 즉, 직구를 좋아하면 커브볼을 그냥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가 타석에 이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직구를 던질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볼이든 뭐 슬라이더가 됐든 커브가 됐든 직구가 됐든 들어온 대로 그냥 이제 배트를 그냥 휘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욕심이죠. 어쨌든 치고 나가려고 아무 공이나 갖다 배트를 휘두르면요,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오히려 허망하게 3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요, 자, 주식 투자 가봅니다. 주식 투자를 보면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은 매번 안타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심지어는요, 대박 종목, 작전주, 홈런 한 방 기다리고 계시죠? 헛스윙입니다. 헛스윙. 자, 주식 시장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꾸준하게 오르는 장세가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장 있죠? 갭상승했다가 크게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주가가 플러스로 끝나는 어떤 그런 장. 즉, 요즘 같은 장을 번지점프 장세, 요요 장세,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장세, 이거 들어봤는데, 최근에 8, 9월 달에 나온 이야기가, 요요 장세. 그리고, 그렇죠. 번지점프랍니다. 예. 나에게 맞지 않은 시장은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장의 참가율은요, 50%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1년을 기준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월부터 시작해서 쭉 12월 달까지 가는 거 봤습니까? 안 갑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죠. 내릴 때는. 그리고 기나긴 횡보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또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직구를 좋아하면 직구를 칠 수 있는 장은 상승장이겠죠. 그게요, 시장 그 참여율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물론 빠지고 주가가 횡보할 때도 개별 종목으로 가는 종목 있죠. 그거를, 이게 방송용으로 괜찮나 모르겠어요. 앞자는 뺄게요. 잡주, 세력주, 이런 얘기 하죠. 예. 테마주, 특히, 오죽 할 게 없으면 테마주입니까? 그래도 우선주, 그런, 주식용어, 전문용어로 쓰레기장에서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 중에 오르는 장세,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장에서 또 성공할 확률이 50%입니다. 그렇죠? 또 크게 잡은 거거든요. 그죠? 5할 때 아닙니까? 50%면? 그죠?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그렇죠? 5번을 안타를 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타율이죠. 그런데요. 자, 50%라는 게 전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30%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1억 3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50%니까 한번 잃어야죠. 이번에는 30% 똑같은 손실을 봤어요. 자, 50대 50이죠? 한 번 먹고 한 번 놓은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1억 됐습니까? 아닙니다. 1억 3천에서 10%는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곱하기 3은, 그렇죠?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 그러니까 1억 3천에서 3,900만 원을 빼면 9,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반대로 갈까요? 1억을 가지고 30% 손실 났습니다. 그죠. 들어가다 한 대 맞았어요. 그렇죠? 예. 7천만 원 됐습니다. 자, 30%만 따면 1억입니까? 아니죠. 30% 잃었으니까 7천만 원에서 30%는요, 7천만 원에서 3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7에, 그렇죠. 21. 2,100만 원 더하기 7천만 원, 그렇죠. 9,100만 원. 이거 몇 번 하면요, 없어요. 한 서너 번 하면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수수료하고 거래세는 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 50%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것도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 합니다. 소장님, 내가 50%의 수익률인데, 아니, 10번을 매매했는데, 8번 읽고 2번을 땄어도 대박주 맞아서 다 복구하면요. 그거 무슨 어디 만화책 읽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개장일이,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50%, 나에게 맞는 시장의 참여율이 50%, 거기에 또 개장일이
1년 360을 매일 하는 거 아니죠? 예, 주말은 쉽니다. 공휴일도 쉽니다. 자, 그럼 그 개장일에 25%,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반의 반 정도만 성공을 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주식도 야구와 같이 대략 3할대의 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낼 때 보내십시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갈 걸. 그죠? 오늘 같은 날,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안철수 연구소 종목 보면, 와, 많이 갔다. 그죠? 따라가겠습니까? 자, 윗꼬리, 아랫꼬리 긴, 그렇죠? 큰 십자형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오르기 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제가 드렸던 강의대로 매매를 하시면, 캔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도구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보낼 때는 보내십시오. 그리고 쉴 때 쉬고, 그리고 그런 여유를 가져야 주식 투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월가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주식은 살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죠? 그런 얘기 하죠? 팔 때가 있다. 이런 얘기 해요.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1년 내내 무조건 어떤 종목을 딱 사면 가야 돼요. 제가 보냅니까? 아니, 어떤 전문가가 종목을 줬는데 안 갑니다. 어떤 TV 봐서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이 뭐 목표가 설정했는데 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좀 빠집니다. 2% 지금 손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추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언젠간 아시겠죠?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돼서는 안 돼요. 표범이 되십시오. 오늘도 장중에 그런 강의를 잠깐 무료 방송 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막 격한 반응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한 그런 어떤 1시간 동안 그러게 됐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배짱이들한테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다시요.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즉 꽉 찬 수. 자, 10을 두 부분으로 나누려면요. 소수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제 완전한 등분, 즉 5대5 빼고는요. 3대7이 유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마에 마칠기삼이라는 게 있어요. 마칠기삼. 그러니까 말이 뛰는데 말 본래의 능력이 7알이고 우에 탄 기수의 능력이 3알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마칠기삼. 처음 듣는데 운칠기삼은 들어봤어. 그죠? 자, 뭐 주식이 뭐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인 투자 여러분. 운칠기삼이요? 마칠기삼이요? 아닙니다. 자, 우공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공이산. 예. 자, 밑에 자막 나가나요? 자,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어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다 우공이산에서 꼭 쳐서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남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언젠가는 쉬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하반기 타이틀이 개미와 배짱입니다. 한여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 곡식을 계속 쌓아 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배짱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오늘 그 캔들 강의 4편, 제가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제 당분간은 이제 메모는 필요 없고요. 편하게 그냥, 그래요.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오늘도 이제 만든 PPT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 캔들 강의. 자, 4편. 대가들의 투자 비법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옮깁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소기명 캔들과 헌터라고 있습니다. 헌터에 대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짧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 듯 말 듯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간다. 저 성소장은요, 반복이니까요, 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서 강의 드릴 테니까 그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소기명 캔들과 헌터. 그죠? 그래요. 그걸 이제, 주식 전문 용어로 구라운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추세가
예, 추세가 주가가요. 추세가 이제 잘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잘 보세요. 자, 이 단기 이평선 위에 이제 캔들이 씁니다. 자, 시가총가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양봉은 캔들을 위로 그리고요. 화살표를 음봉은 밑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이런 경우는 대개 주가가 우선 빠집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크게 올렸다가 다시 살짝 밀려 내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갭상을 했죠. 단기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이격이 벌어지면서 살짝 밀리는가 싶더니 크게 상승을 해서 약간 주저앉는 이런 모습의 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멀리 제가 떨어져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엔요, 그냥 바로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다음, 그렇죠. 밑에, 예, 살짝 개파락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려오는데, 요런 캔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요. 샛별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캔들 보겠습니다. 아, 이제 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가요. 항상 회귀의 성질이라고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점차 멀어졌다가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에 붙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붙었다가 이럽니다. 아시겠죠? 예,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듯이 예, 주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얘도 처음에 이렇게 잘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캔들 보겠습니다. 살짝 밀렸다가 주가 크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소장님 그러면 속임형 캔들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죠? 자, 바로 얘입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자, 한 번 더 누를게요. 커져라. 커지죠? 와, 그렇죠? 갑자기 확 튀었습니다. 자, 여기에 중심 라인 꼽았습니다. 주가가요, 잘 가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어제 종가보다 올랐죠. 그러고요, 급하게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밀어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져버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속임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밑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주가가요. 처음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골든 크로스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는 그렇게 알고 있죠.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이 21선을 관통할 때 이렇게 배우죠. 그래요. 자, 주가는 항상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때는요. 거래량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큰 음봉이 발생할 때 거래량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게 거래량 이동평균선 21선입니다. 자, 가로 열고 지수입니다. 넷사랑 지수. 단순으로 놓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건 뭐 지난 방송 때 얘기한 거니까. 자, 거래량 보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한 번 더, 자, 커집니다. 즉, 다시요. 지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음선이 나오더라도요. 밑에 거래량 20일 이동평균선에 이 위에 뚫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를 속임형 캔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송인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 김구라 씨예요. 김구라 씨. 예, 아유 이름 너무 멋지게 줬어요. 그렇죠? 예, 김구라 씨의 이름을 따서 구라운봉이다 그 얘기요. 거짓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항상 거래량을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 이게 바로 뭐다? 그래요. 여기도요. 헌터가 있습니다. 그럼 왜 헌터라고 했느냐? 이 음봉이 발생했을 때 중심 라인을 이렇게 거보는 겁니다. 걷을 때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양봉이 자, 이 꼬리 부분이 다 채워졌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요. 중심 라인이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시작을 이 라인 위에서 시작하면 홀딩. 이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아웃, 매도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다시 지워볼게요. 아유, 그래요. 근데요, 얘는요, 닿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이 맞지를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적더라도 어떤 헌터 부분이 정확하게 직전 옆에 전전날이든 전날 캔들과 중심 라인이 맞닿게 되면 그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그 중심 라인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홀딩,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매도. 분명히 지키시고, 다음에는요, 그게 고점일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다시 그 라인 위에 올라오면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속인형 캔들과 헌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줘봤습니다. 자, 그러면 속인형 캔들과 헌터는 자 차트로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그림이 자 우선요 밑에 부분부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두 개 지금 해놨어요. 이 부분이요. 지금 이 캔들하고요. 이 캔들과 이 캔들이요. 맞닿는 이 두 음봉이 발생하고 중심 라인이 맞죠? 그쵸? 중심 라인 맞으면 이거를 헌터라 한다. 헌터라 한다. 음봉이 발생했을 때 중심 라인 걷을 때 이전에 음봉이든 양봉이든 가릴 거 없이 단봉이든 긴 장대 양봉이든 음봉이든 가릴 거 없이 정확하게 어떤 중심 라인이 일치하게 되면 그 라인 위에서 이 손가락 보이시나요?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종가가 밀리면요. 그럼 매도하면 되죠.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원위치에서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잘 타고 갔어요. 물론 살짝 내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 그죠?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걸 이제 지지라고 그러죠. 그죠? 지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음봉이 발생합니다. 음봉이 발생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거래량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지금 이 시연하는 이 지금 이 캔들 차트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 일부를 떼다가 제가 하는 거니까요. 이 지금 1698 이 선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실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이제 음봉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푹 꺼져버리죠. 그러고 다시 거래량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확대해서요.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드리려면요. 제대로 드려야 되겠죠? 스톱.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선을 거놓지 않았는데요. 이 자체를 캔들을 보고 한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예,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내지는 모든 이 관련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 그래요. 금융허브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이데일리 TV 옆에 63빌딩보다 더 큰 건물이 지금 거의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허브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들한테 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자, 이 두 친구, 이 밑점 보이십니까? 자, 이 두 친구입니다. 예, 여기가 중심 라인입니다. 이 부분이 중심 라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요, 이 밑점, 여기를 치고 나가죠. 그죠? 예,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절대로 중심 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발생했을 때, 이 중심 라인, 이 지지 라인이에요. 이 중심 라인이거든요.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봐도요, 여기에 많이 갇혀져 있는 이 단봉들, 캔들들하고 중심 라인이 맞는 게 없습니다. 이 봉도요, 여기를 치고 나가거든요. 놀랍게도. 그렇죠? 그리고 밑에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로 본다? 이거를 가짜로 보는 거예요. 즉,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물량 가지고요, 갑자기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요, 주식시장은요, 어쨌든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정상적인 시장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이제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종목에 그 기업 총수가, 개인 투자 여러분, 내일, 우리 회사 종목, 예를 들자면, 뭐뭐뭐 전자, 내일부터 무조건 날아가니까 개인 투자 여러분 사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그러지는 않죠. 이 회사가 어쩔 거다, 좋을 거다,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 볼까 하면 고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차트가 이쁘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주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흘러가는데, 주가가 이건 좀 약간 횡보성이지, 그죠? 횡보성이죠? 옆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뭐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군요. 밑에도 이제 손가락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어쩌면 나란히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그 이후에 크게 또 한번 시세 분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지금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고서요, 이렇게 나란히, 예, 그래요. 단봉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무슨 석배령, 셋배령, 윗꼬리.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건요, 주가가 어느 정도 도달해서 윗꼬리가 캔들 길이보다 한 2배 정도, 내지는 1.5배 정도. 그러니까 봉이 단봉일 때는요, 꽤 길겠죠? 예, 이런 2배 정도 되는 꼬리, 윗꼬리가 나오게 되면 그게 끝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은 우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새 모습을 보면요, 너무 또 도토리들 모임이에요. 도토리 키 재고 있죠. 그죠? 그런데요, 이 중심 라인을 이렇게 거보시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라인 위에서 그 다음날 제가 확대를 다시 할게요. 그 다음날 여기 봤더니 이 라인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어요. 시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주식은요, 홀딩. 그냥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시가가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이 라인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때는요, 과감하게 매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라인 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사셔도 늦질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귀신도 모르죠? 아니요, 귀신은 알아요. 그 귀신이 누구예요? 그래, 그걸 바로 선도 세력이라 한다. 자, 여기가 고점일지 더 갈지는 모르는 거죠.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 아시겠죠? 항상 음봉이 나올 때 중심 라인 긋고 그 라인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뭐가? 시작가가. 밑에서 시가가 출발해서 양봉으로 끝났어도 이것은 아웃입니다. 그 다음날 이 라인 위에서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된다. 자, 아시겠죠? 이게 이제 헌터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요, 차근차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적산병의 실체입니다. 적산병은요, 불골적자예요. 그러니까 양봉 3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산병, 흑산병 들어봤죠? 그러니까 양봉 3개, 음봉 3개 이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일본 아이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적산병의 실체는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캔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단기 이평선 살짝 밀리더니 주가가 잘 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꼬리를 싹 달더니 바로 또 올라갑니다. 캔들도요, 너무 멋져요. 그죠? 전날 캔들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뻐요. 그죠? 예,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렇죠. 바로 어제 종가를 시가로 형성하면서 그냥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적산병이라 합니다. 이런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주가는 살짝 눌리더라도 어차피 기조는 상승 기조로 가더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우고 깨끗하게. 자, 거래량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어떻게? 그래요. 점진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죠? 자, 이제 반대입니다. 얘도요, 적산병에 왜 실체라고 그랬냐면, 같은 적산병인데, 다른 적산병이 있어요. 다른 적산병이. 어떤 적산병이냐면요, 얘는요, 시작 자체를요, 밑에서 출발해서 갑자기 크게 올랐다가 밀렸는데요. 이 종가 자체가 단기 평선 거의 근방에 다다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바로 상한가를 때립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갭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갭이 발생하면서 직전에는 이제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종가와 비슷하게 몰려가기도 하고 물론 이 중간에 약간의 갭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갭이라고 하는 거는 약 한 2%에서 3% 정도.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이 7.5%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10%, 12%에서 11.54%에서 시가가 형성됐으면 당연히 상한까지 그 종목 추천해서 살려고 했다가 14%에 섰어요. 이제 상한가 갔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거봐!
내가 추천했더니 상한가 갔지? 장난들 하지 마시고요. 개인 투자자들 힘듭니다. 그런 말 하면, 예, 그래요. 우리 이델리는 그런 분 없어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다른 타방송 TV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진짜, 예, 상한가 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똑같습니다. 약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얘도 상한가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캔들은요, 뻔합니다. 윗골이 긴 이런 단봉의 캔들이 나오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파셔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날 파셔도 늦지 않아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적산병이었어요. 그죠? 자, 똑같은 적산병이었어요. 뭐가 실체냐면요, 이 캔들과, 자, 다시 크고요. 자, 얘도 이제 거래량은요, 들쑥달쑥한 거죠. 요 적산병은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그냥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9시 땡 하고서 9시 한 5분 돼서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날, 잠깐 밀리더니 9시 한 15분 돼서 상한가 이렇게 말아버리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때 잠깐 일어나는 거래량이 이게 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4일째 되던 날, 예? 4일째 되던 날,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에서요, 얘도 상한가를 때린 겁니다. 상한가를 안착해 놓고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케이, 땡큐, I love you 그러고 확 들어오면 갑자기 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젠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산병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적산병이에요. 이것도 적산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갭이 발생되면서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취해 있습니까? 이런 종목에 취해 있습니까? 그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주식은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서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도요, 개인 투자자는 돈 따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파이팅 하십시오. 자, 주식은요, 그냥 어떤 꿈을 쫓는, 환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어떤 돈인데요? 소중한 돈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적산병이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량주 적산병이 있고요. 비우량주. 그거를 저도 몰랐어요. 방송에서 보면 대잡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건 주식 용어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늘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량주 적산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자, 이거를 보시자고요. 자, 밑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얘는요, 그냥 양봉이 3개가 아닌데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자, 바닥에서 이런 모습에 샛배령이 나오면 괜찮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나온 종목들은요, 요렇게 횡보하고서도 크게 시세를 줍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우량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 간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어떤 적산병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증거금 100%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어떤 기관이 개입된 그런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름대로 잘 갖춰진, 그것도 뭐 저는 이제 누락되는 게 많아서 잘 믿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의 그 정도의 종목을 건드려야 돼요. 이미 선수가 입장한 보험, 투신, 증권, 기금 이런 종목들을 손을 대십시오. 아시겠죠? 예. 전혀 기관이 하지 않는, 시가총액도 몇백억 되지 않고 뭐 500원짜리 액면가에 자본금 무슨 뭐 40억, 30억, 15억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 큰 시세를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예,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홍콩이 그렇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제 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장판지,
저도 그 용어 처음 들었어요.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니까. 자, 주가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적산병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는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단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헌터는 어디에든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요. 자, 동그라미 치고,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도요, 윗꼬리가 긴 모습이 나오면요, 그 다음날 파십시오. 이건 꼭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요. 소장님, 주식을 제가 이거 샀습니다. 예, 잘 사셨어요. 자, 갑니다. 예. 이때 팔았나요? 아니요. 왜 안 파셨어요? 그 다음날 파시라니까? 왜? 몸통보다 꼬리가 길은데 왜 안 파셨어요? 했더니, 예, 출장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은 이제 정상적으로 썼죠. 근데 또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이때 왜 안 파셨어요? 했더니, 처갓집 갔다 왔습니다. 처갓집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음봉 나오죠? 윗꼬리 긴 음봉 나오죠? 예. 그러면 이때는요. 왜 안 파셨어요?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파셔야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확대시킬게요.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친구 보면 재밌어요. 그죠? 얘가 지금 뭡니까? 중심 라인이 맞습니다. 두 친구가. 그죠? 이걸 헌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가운데요. 꼭 이렇게 단봉이, 윗꼬리 긴 단봉이 항상 하나나 두 개가 낍니다. 어떤 형상이냐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죠. 그죠? 단봉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아빠가 좀 큰 아이예요. 예. 큰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중간 사이에 이런 캔들이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꼭지점에서 고점에서 가만히 보면 음봉이 발생할 때 중심 라인을 딱 거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엄마와 아빠, 빨간색은 엄마겠죠. 그죠? 검정색은 아빠고 중간에 아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라인에서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중심 라인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홀딩, 밑에서 출발하면 매도. 오케이, 땡큐. 아시겠죠? 그림도 잘 그려. 자, 다음 갑니다. 예. 너무 빠른가요? 예, 우리 이제 유료회원님들께서 소장님 강의 너무 빨라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넘어가고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한 번, 두 번씩 꼭 이 VOD를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올라옵니다. 이데일리 TV에 예, 방송 시청을 꼭 또 듣고 반복의 반복만이 여러분들 사시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우량주 적산병원 가더라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비우량주 적산병이에요. 예, 제가 사실 쓰고 싶은 건요. 이런 계잡주 적산병 쓰고 싶죠. 예, 여러분들 마음을 대변해 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방송용어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으면. 자, 그렇죠. 자, 비우량주 적산병이라는 건요.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건 이제 갭이라고 그럽니다. 갭이라고 그러죠. 자, 이 정도 되면 이 종목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얘가 누군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얘가 이제 적산병이란 말이죠. 예? 제가 손가락 표시를 해왔습니다. 예, 1, 2, 3. 그렇죠? 예.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적산병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종목들은요, 세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주는요, 큰 형님들이 움직이는 종목이요. 바람에 의해서. 소위 테마주, 증거금 100%,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그런 종목이에요. 꼭지저 잘못 물리면요, 영원히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냥 영원히 우량주 같은 경우는요, 1년 동안 무너져 있어도요, 그 종목 어디 갑니까? 그런데요, 이런 종목은요,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게 상장 폐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산병이 나오고서 윗꼬리 긴 음봉이 나왔어요. 파셨어요? 아니요. 출장 갔어요. 파셨어요? 이날 파셨어요? 아니요. 처갓집 갔다 왔어요. 파셨어요? 제가 해외 출장이라 1박 2일이라. 그래요? 예.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됐어요. 파셨어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이때쯤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소장님, 왜요? 그때 그 A라는 종목 있잖아요. 예. 파셨잖아요. 아니요, 못 팔았는데요. 지금 얼마인데요? 어우, 반에 반토막, 3분의 1토막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한테, 사장한테가 따져야지.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가서 목을 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철칙으로 지키십시오.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아시잖아요. 예? 아시겠죠? 예. 얘도 있어요. 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얘 보입니까? 예. 이 캔들하고요. 이 캔들하고 중심 라인 맞는 겁니다. 한번 재보세요. 이게 모현 종목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중심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올라갔죠. 네, 올라갔죠. 그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이런 현상이 나오면 우선 적산병이 이런 식으로 갭 발생하고 모양도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뭐 이틀 살짝 갭 상승 갭 발생하고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짧은 뭐 7.5% 이상 8% 9%에서 시가가 형성되더니 바로 상한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종목 나오면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 그냥 밀어두지 말고 무조건 파십시오. 아시겠죠? 아니, 그러기 전에 이런 종목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비우량주 적산병이라는 거예요. 적산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아이고, 내가 지금, 예. 그렇죠.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요. 이제 그 100% 계단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 계단 상승. 예, 계단은 이렇게 생긴 거죠. 예, 계단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보겠습니다. 양봉이 하나 출현합니다. 그리고요, 밑 하단 시가죠. 중심 라인 50%, 그 다음에 종가입니다. 자, 0%, 50%, 100%.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종가입니다. 자, 여기가 종가입니다. 이 100% 계단 상승이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발생하고, 밑에도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 거래량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지우고 차근차근 네, 가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요. 주가가 시작해서, 그죠? 어제 종가 대비 시가가 똑같이 형성돼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시작해서 또 올라가다가 바로 밀려 내렸다가 지지합니다. 뭐를? 어제 종가를. 이 긴 장대 양봉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샛배령 하나 나오더니 그 다음에 그래요. 밑으로 밀렸었어요. 다행히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쭉 얘도 밀렸었죠. 그죠? 예. 그죠? 예. 여기 이제 올라가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무서운 애들이죠. 그냥 바로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급하게 장 끝날 때쯤 올려버리는 아주 얄미운 친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살짝 지지하고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이라 하는데,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밀리지 않습니다. 종가상. 자, 이 기준으로 밀리지 않고, 이런 모습이 되면, 이게 상당히 시세, 그러니까 상승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박스권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래량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시죠? 와, 그래요. 자, 거래량 점차적으로 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확 밀었다가 끌어올릴 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 매수는 이 자리가 매수입니다. 죽이는데? 하고 확 들어가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지나가 버리면요. 다른 종목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내 거는 안 가는 거예요. 에라까지 거하고 쭉 밀 때 음봉으로 이때 던져버리면 바로 받아서 그 다음날 큰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가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가죠. 그리고 딱 내 방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CCTV 설치돼 있어. 이러는 거죠.
CCTV를 왜 설치합니까? 여러분들 방에다가 애들이. 그쵸? 자, 이동평균선 항상 그 결이랑 보시고요. 자, 100% 계단 상승은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양봉이 발생을 하면요. 적산병이에요. 뭐 하나의 캔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개가 캔들이 양봉이 들어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를 하나의 캔들로 보십시오. 하나의 캔들로 보십시오. 하나의 캔들로. 그리고 그렇죠? 하나의 캔들로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을 긋은 다음에 종가상요. 종가상 얘를 밀리지 않고 잘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시세 분출하는 이런 모습. 이게 100% 계단 상승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 그러니까 요 지금 다시요. 깨끗하게 그릴게요. 즉, 얘 하나로 캔들로 봤을 때 그죠? 시세 분출하고 요 라인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밀리지 않고 이거는 잉태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계단식 상승이에요. 이 위에서 얘네들이 며칠간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머물러 있다가 가게 되면 밀리지 않으면 다시 거래량이 동반될 때 여러분들은 큰 시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100% 계단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 계단 상승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자, 바로 이겁니다. 자, 하단, 중간, 자, 10%, 50%, 100% 아까 비슷하죠? 얘는 다릅니다. 아까는 위에서 놀던 것이 시가 형성해서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런 자 50%는 지지하는 것 같죠? 샛배령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됩니다. 밀렸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요. 자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서 반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캔들을 이어볼게요. 그 다음에 엄청납니다. 내렸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이 50%를 벗어나지 않는 이 그림이 형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 그림 나오고 엄청난 시세 분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우고 갑니다. 자, 주가는요, 아까와 다르죠? 이런 계단이, 이런 식으로 계단이 형성되는 건요, 옥탑방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거래량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겠습니다. 자, 짜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큰 밑골이 닳고 이렇게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50% 계단 상승이라는 게 바로 이게 50% 계단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0% 계단 상승과 50% 계단 상승, 즉 이야기하자면 손절은요, 당연히 0%죠. 그죠? 요 라인을 이탈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취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0%, 50%, 100%라고 해서 어떤 교과서적인 강의를 드립니다만 이게 3개의 캔들, 중간에 샛배랑 하나 나고 3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하나의 캔들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그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차근차근 챙기시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잠식됐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횡보 중에는 이 완전하게 0%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0%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회 상단, 즉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잉태형 형식이 되겠죠. 상단에 갇혀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요 힘차게 갑니다. 올라갈 때 밑에 거래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반대로 100% 계단 하락과 그리고 50% 계단 하락은 어떤 식의 형태며 그리고 다른 어떤 유형의 복합 캔들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변함없이 이데리온 케이트헌터 클럽에서 저는 무료 방송을 또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